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탈남 막을 열어야죠. 이주영 기자가 막을 열어드립니다. SNS 한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갈까요? 네.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이른바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으로 트위터가 뜨겁습니다. 네. 어제 SBS 현장 20일에서 방송된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편 때문인데요. 네. 이 방송은 가수 세븐과 그룹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 비 등 연예병사 6명이 춘천에서 위문 공연을 마치고 시내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오후 10시쯤 사복으로 갈아입고 식당에서 음주를 즐기면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네. 술자리 후 세븐과 상추로 추정되는 두 연예병사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군 당국도 두 사람이 공연 후 유흥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난 1월에도 가수 비가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의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해 논란이 일었죠. 네. 당시 국방부는 외출 때 간부가 인솔해야 하고 오후 10시 전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연예병사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5개월이 지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방송 이후 트위터에서는 연예병사들의 복무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탄이 이어졌는데요. 네. 군대인지 놀이터인지 모르겠다부터 사실상 군복무 면제와 다름없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현장 20일 소속 한 취재진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방송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국방장관이라면 오늘 방송을 본 이후부터는 연예병사 관리를 지금처럼은 못할 것이다. 근무지 무단 이탈에 휴대전화까지 맘대로 쓰면서 술 마시고 부적절한 업소 다니고 이게 군인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군 안마시술소 파동은 사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방송을 본 북한의 군인들은 와 나만이 짱이다라며 월남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연예병사의 안마시술소 출입과 관련해 국방홍보원이 내놓은 입장으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들은 무릎이 아파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다. 그러면 룸살롱 갔다 와서도 노래 연습했다고 해도 되겠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안마시술소에 치료 목적으로 간 김에 보험 처리되게 해달라고 청원이라도 넣어야겠네요.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수요일에 격주 고정 코너죠. 연예가 키워드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왜 그 연예병사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지 그 구조, 네. 배경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연예가 키워드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어제 공개되면서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회의록 전문의 내용과 다르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정문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NLL은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며 김정일에게 포기를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서상기 위원장은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 같은 표현을 썼다며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 확인 결과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정문원 의원도 당시에 이 정책 생명을 건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네. 예. 트위터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두 사람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거짓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아직 사퇴 일정이 안 나와 있네요. 언제 사퇴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의 사무실로 전화해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번 총선에 사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도 아마 사퇴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국정원 사태를 다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사태라 함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이 문제도 사태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합을 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보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회의록 무단 공개에 대해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다고 하던데. 네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제 주장인즉슨 예. 야당이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예. 남재준 원장이 원장으로서 그거 이제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국정원이 지금 명예가 어디 있으며 지켜줄 명예가 어디 있으며 국정원 때문에 지금 국기가 문란하고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과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국정원장이 이상하게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을 공개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 여러 지적이 있자 다시 그 문건을 등급을 낮춰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또는 야당 의원들한테 같이 전달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만 불법적으로 다시 이제 열람을 했고요. 예. 그 열람하는 까지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다 전달이 돼서 그렇죠. 그 인터넷상으로도 그걸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한 것이 이제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장기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그 20일인가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18일 날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등급을 일반 등급으로 낮춰서 뭐 회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21일 날 밤 11시에 TV조선에서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던 얘기는 국정원의 방침이 이미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그 자료가 전달이 됐으니까 그거 역시도 언론에다 흘리고 여론을 본 뒤에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정원장이 본인의 그 지위를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관여를 금지토록 돼 있는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 기록물,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생산해낸 문건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또 위반한 거고요. 설사 그 국정원에서 생산해냈다라는 그거를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공공 기록물에 의거하더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보고 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합적으로 좀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셔갖고 네네. 다시 추려서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짧게 그래서 회의로 공개하니까 국정원 직원들 사기 좀 올랐답니까? 그래서? 글쎄 그 여론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 내부에서 그 최정예 그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댓글이나 달려고 자기가 국정원에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자저 섞인 그런 그 한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적어도 국가 안보와 외교 통일과 관련돼서는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그 국정원 들어갈 때부터 선서하면서 배워 있는 건데 이번 경우는 남재준 원장은 사실은 정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전통이었고요. 그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다시 정권의 신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내에 있는 나름 이성적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하나하나 추려봐야 될 게 지금 그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장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회의록은 대통령 시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공공 기록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정원이 이 녹취본을 가지고 있던 경위가 네.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녹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요. 저희는 어쨌든 이 8페이지짜리로 축약하는 과정에서는 왜곡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굴욕이다 또는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다든지 이렇게 됐던 측면 하나 발췌본 말고 전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췌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상규 위원장이 보고라는 단어를 대통령 쓰므로 인해서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김계남 이제 그분이 이제 발언했던 내용이라서 두 가지 다 이제 탄핵이 된 거고요. 네. 발췌본이 이제 잘못된 거고 원본의 생산 과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정상 간에 회담한 내용을 그 속기 기록이 이제 그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녹취본하고 해가지고 두 부를 생산한 거죠. 예. 두 부를 생산해서 한 부는 청와대가 갖고 있고 한 부는 국정원이 보관토록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03페이지 쪽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은 그 한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관하고 있었던. 네. 그다음에 국가기록관에 그 대통령이 그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것은 국가기록관에 이관이 된 거고요. 네. 한부는 이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그 공개를 하신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발췌본이 왜곡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예. 그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전문의 내용과 네. 국가기록원에 보관되고 있는 그 전문의 내용은 일치된다고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전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치의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은 걸로 봐야 되지만 네. 결국 저희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니까 확인하기는 그러면 어려운 거죠.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 전문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게 일반 공공 기록물이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저께 또 지적하고 한결같이 지적이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를 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편집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최종 보는 이제 제가 이제 감수를 하고 내는데 저희 보좌진이 그것을 서포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보도 자료가 제가 제 명의로 낸 거니까 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책임지는 건데 네. 보좌진이 거라고 자기 거라고 이제 자기가 작성했으니까. 네.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속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가 속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한 것은 의원이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속기한 속기사가 그 물건이 내 거라고 우기면 네. 그런 형국이라는 거랑 동일하다는 점을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남재준 원장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2008년도 1월달에 그 김만복 원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저께요. 예예.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007년도 10월달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그 1차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완성본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녹음에 그 잡음이 들어가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잘 안 들렸었던 거죠. 그래서 장비가 충분한 국정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완성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청와대 하나 가지고 있고 국정원은 비밀 보고가 가능한 그러니까 기밀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보안 등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국정원 한부 보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이 생산한 물건이 청와대 한부와 국정원의 한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상회담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 주무부서가 이제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여타의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도 해당 부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공개하는 즉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만 김만복 원장이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 알고 있던 사실을 책에다가 저수라는 책에다가 인용했다고
당시 국정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있던 기밀을. 그러니까 직을 갖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고발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춰보면 남재준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이제 정문원 의원 그 처음 이제 제기했던 수사를 할 때 이거는 일반 공공기록물로 그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기초해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문을 봤는데요. 국정원이 제작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로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을 검찰이 인정한 거죠. 현재 그렇고 그때 검찰의 수사의 허술함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안 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NLL 발언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신 분들은 부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이것도 무혐의가 된 겁니다. 쌍방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죄가 없으면 어느 한쪽에 죄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판결로 그렇게 저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까지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항고를 안 한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의 그 말씀이 법정으로 가서 계속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접었던 거지. 진실이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결과가 옳기 때문에 접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남재준 원장의 불법적인 열람을 통해서 확인된 거로는 NLL 발언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포기 발언을.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어저께 급하게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것이고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어저께도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 아니겠냐. 지금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남재준 원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남재준 원장이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 아니다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사실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로 저희가 사실상 또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이 뚜렷하고 국정원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 안위와는 무관하게 정보를 공개할 정도의 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일소하기 위해서 공개한 자료라면 NLL 발언에 포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해야지 군인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장수 장관만 하더라도 NLL 자기가 장관 때 회담하고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된 회담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도 잘 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충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도 청와대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에 남재준 원장은 참여정부 때 이제 몸을 담았던 분인데 왜 그럼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냐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국가관과 정체성과 안보 간의 문제가 있는 분이죠. 4.3은 폭동이고 5.16은 쿠데타이긴 하나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는 좌파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심리전에 말려들었던 분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좌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북침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전교조 때문에 학생들이 북침이라고 믿는 사람이 60에서 70%나 된다라는 얘기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를 쭉 해옵니다.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의 특보로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도 이분은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박근혜 후보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정원에 원세훈 원장이 했던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댓글 작업을 했다. 정치 관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국정법 위반을 한 원세훈 원장보다도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행위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발언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저희가 볼 때 적어도 남재준 원장의 평소에 이 소신 발언이라고 했게 이건 좋은 의미로 소신 발언으로 비춰보면 NLL 포기 발언이 있어서는 포기 발언이 있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보시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현우 의원께서 발췌본은 명백히 왜곡된 것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8쪽짜리. 네네. 자, 그러면 왜 전문의 토대로 둬서 발췌본을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왜곡시켰느냐라고 어제 회의에서 따져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8P짜리요? 예. 사실은 8P짜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저께는 뭐 이렇게 저희가 5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까지 끊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전문이 있고 국정원이 8쪽짜리 발췌본을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네네. 민주당이 본 거에 따르면 발췌본은 전문의 토대에서 본다면 상당히 왜곡이 돼서 지네들 입맛에 맞게 발췌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명백한 거 왜곡이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별로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없었던 겁니까 어제 회의에서? 제가 전 과정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가서 예. 다시 그 인터뷰할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TV조선 얘기가 뭐예요? 좀 상세히 좀 풀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21일 날 밤 11시에 TV조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은요.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왜곡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일반 문서로 등급을 해제시켜서 비밀 문서를 일반 문서로 해서 열람을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돼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애초에 문건을 달라고 했던 게 20날이고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던 거고요. 8P짜리가.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국정원에서 다시 이제 법률 검토를 끝낸 뒤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비밀 등급일 경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문서로 공개해서 하겠다라는 게 국정원의 방침이다라는 게 당시에 21일 날 밤 11시에 보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원 맥락상 이 TV조선의 보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들은 24일 날 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TV조선은 21일 날 이미 보도를 1일 날 이미 보도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미 그 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그 국정원의 수법이라는 게 일부 언론에 흘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실상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전문을 일반 자료로 열람을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일반 언론에다 흘려놓고 그렇죠. 자기들이 흘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똑같이 흘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특정 정치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면책 사유로 그걸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학대 대생산되어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문원 의원이 지난 10월 달에 비밀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그 비선을 통해서 이걸 전달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번에 전문으로 이거를 추를 해보면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고 일단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로는 이제 서상기 의원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걸 그걸 빌미를 삼아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래서 가져온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의 위반이고 공공 기록물에 관한 위반이고 국정원법이 위반이라고 저희가 고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등급을 해제시키겠다라고
한 것, 그 판단이 이제 24일 날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보도는 이미 21일 날 밤 11시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고 미리 고도의 어떤 그 치밀한 전략화의 준비, 기획을 하고 있다. 작전을 한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기획,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청와대가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 청와대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저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네. 청와대는 특히 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고요. 네.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안 받고 이 기밀 문서를 공개 문서로, 그러니까 일반 문서로 전환했다 이러면은 네. 국정원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월권이 됩니까? 항명이죠, 항명. 항명이 됩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청와대를 무시한 거죠. 네. 그다음에 보고 가지고 이런 일을 공모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 문제는 서상기 위원장의 일반적인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요. 예. 이분은 한 분만을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분이에요. 한 분한테만.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요? 네. 네. 이 예는 뭐냐면은 지난번 남재준 원장 인사청문회 때 네. 남재준 원장한테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라는 유인치원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했어요. 아, 서상기 의원이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죠. 5.16 쿠데타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을 할 시간을 안 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언 시간을 7분으로 제한한 거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이 답변하려는 걸 막은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진행하다가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저는 1분 30초를 놔두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쫓기게 하면은 답변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5.16이 쿠데타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신상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질문이니까 더 이상 뭐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껐어요. 아, 서상기. 그래서 한번 예. 정해가 되고 소동이 벌어졌는데 네. 그것이 이제 생중계가 진행 중인데도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 왜 그랬냐?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고 있다. 본인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 있고 그리고 혼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왜 혼나요? 5.16 쿠데타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왜 그 청문회 자리에서 5.16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이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혼났다라는 겁니까? 네, 혼났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혼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혼날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간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이것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이 청와대에서 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의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금 있습니다. 홍보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예. 이분이 서상기 위원장의 보좌관한테 당일날 그러니까 정론관에서 두 번째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 운영위 때 이정현 수석한테. 그랬더니 몰랐다는 겁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대요. 전화 두 분이 전화한 걸. 그래서 확인해서 답변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적인 전화를 주고받았대요. 회피리면 그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나요? 5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정현 수석은. 그래서, 이정현 수석과 이 서상기 위원장은, 이전에도 신문에 날 때도 두 분이서, 귓속말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타이밍에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서상기 위원장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청와대 사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김현우 의원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인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사적인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밝혀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요. 네, 이후에 발표해야 될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상기 위원장이 친박의 핵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별하고요. 예. 네, 이제 이런 거는 아마 예전에 그 대구의 현장에 갔을 때 무슨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서상기 위원장이 온몸으로 막아서 이랬던 전례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신성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정보위원장으로서 법률적인 상황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교감이 없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지점은.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재준 원장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걸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쿠데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충성 없는 쿠데타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NLL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죠? 피웠다. 뭐, 6.25니까 아마 얘기를 하셨죠. 네, 뭐 6.25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NLL을 그러면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지금 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의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NLL을 언급을 했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죠. 근데 네. 그러나 어쨌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 속을 어떻게 뭐, 알겠습니까만은. 예. 네네, 그렇지만 원래 이제 이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고쳐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 오해밭에서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끈 오얏나무 아래서 박근을 고쳐매지 않고. 예.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 언급하지 않겠다. 청와대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정현 수석 통해서 어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12월 11일 날 국정원의 요원이 댓글 현장이 발각됐을 때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그 의원들과 그다음 대책회의 위원들이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소상히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그 대통령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이번에 NLL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선상으로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조사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네.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네네. 하기로. 그런데 이 합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간인 불법 사찰건도 국정조사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건은 조사 범위와 그 증인 채택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이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당시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은 이제 참여정부의 예, 맞습니다. 예.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행위 자체도 이제 문제 삼고 이제 트집 잡았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명료하잖아요. 예. 가지수가. 그래서 가지수가 명료하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채택하고요. 증인 부분도 합의가 되는 선에서 진행을 해도 이거는 너무나 명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미 CCTV가 있고요. 댓글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대목이 한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하영 씨가 갖고 있던 핸드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경찰에서는 뭐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관되게 했던 것은 조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원래는 그 국정원 직원은 영상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를 영상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소위 말하는 투지폰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국정원 그렇습니까? 직원들은. 내부에서? 그리고 내부에 들어갈 때는 이 동영상 촬영을 못하도록 뒤에 이제 저희도 국정원에 들어갈 때 뒤에 사진 촬영 기능을 닫아버려요. 이거를 이제 봉해버리는데 그 직원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구글이나 이런 데에 댓글을 달았을 개연성이 높고 카톡, 트윗, 페이스북 같은 기능에 들어가서 여러저러한 행동을 했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도 저는 의심하는 게 최근에 이제 다시 부활해요. 달걀 귀신들이. 그러니까 오늘 가입한 사람들요. 그러니까 트위치를 오늘 가입했는데 집중적으로 막 10개, 20개를 막 쏘아가지고 비방글을 날린다거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제 뭐 규탄한다 그러면은 한 15개의 이상한 그 내용 저를 뭐라 해가지고요. 저를 이제 험한 말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한 20개가 쫙 깔립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딱 그 한 지점에 대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귀신처럼. 등장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 명료한 것들이 이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에도 따져 물으면 국정원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경찰의 그 경찰법 위반 이것은 명료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을 증인대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워야죠. 아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네 국정원의 그 남재준 원장의 그 말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물론 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했고요. 초유에 직전 원장이 퇴임한 지 20일 만에 압수수색 당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출국 금지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정원의 명예를 정말 훼손한 거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 입장에서는 원세훈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국정조사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권력기관의 정치행위가 명백할 경우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 그래서 국정조사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조건과 여야가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했던 것이 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이유로 깰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라는 것에 그 주의는 하지만 여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특히 이것이 그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희 야당 그 협상 지도부에 그것도 감사드릴 일이지만 서상기 위원장의 이 의원직을 걸겠다. 자기가 과장된 것이 있으면. 근데 과장된 것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무마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용도로 또 이 카드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원세훈 전 원장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됐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물어봤는데요. 참 의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매정한 집단인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장이 4년 4개월 재직했잖아요. 그리고 난 직후에 저희가 이제 국정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경만 기조실장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의 최측근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그 국정원장이 직속 부하죠. 기조실장이라면은 인사 문제와 재정을 관리, 예산 문제를 다루는 정말 직속인데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원장은 떠난 사람인데 내가 그 원장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임명을 해준 사람은 대통령이지 원장이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임명장 준 사람은 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맞아요. 그래도 당신이 4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면 제가 좀 지금 현직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알아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좀 우회로 얘기를 하면 참 인간적인 거잖아요. 의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집단은 곧 붕괴될 집단이라고 본 것은 예를 들면 박원동이 전화를 해서 김용판 청장한테 뭐라 했다. 이래서 김용판 청장이 사실을 유출시켰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서 정치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발설할 사람들이 이 집단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 있을 거예요. 부인이 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러면서 정치 관여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부인한테 국정원의 일에 대해서 집에 가서 보고를 합니까? 아주 웃기는 콩가루 집안에다가 그것도 억울하다고 또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지난번에 땅 사랑해가지고 왜 그 임명을 못 받은
왜 땅사랑했던 박은경, 이춘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오피스텔 사줬다 이런 얘기 왜 했었죠? 예, 오피스텔 사주고 뭐 이랬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이 논리 구조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 원세훈 원장의 부인의 인터뷰 내용이요. 근데 아무튼 그럼 원세훈 전 원장이 집에 있을 거라는 추정일 뿐이잖아요. 제가 근데 여쭤본 이유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주거 불명이 돼버리면 못 부를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입니까?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물론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적어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원장이 그러니까 어디 소재지를 파악을 못한다고 국정원에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네. 이분이 이제 움직이는 사실은 시한폭탄이잖아요. 갖고 있는 기밀이나 자료나 내용이.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불러낼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력껏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8페이지짜리를 왜 했느냐. 이게 사실은 조금 뒤가 캥기는데요. 네. 제가 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꼼꼼히 못했던 이유는 이 남재준 원장이 첫 질문이 이게 여야 합의로 문건을 줬냐. 그 질문하니까 여야 합의가 없어도 자료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정말 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 머리가 하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원장의 뻔뻔함과 이 나라를 능멸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그거 생각하다가 보다 좀 세세한 질문을 놓쳐버렸습니까? 어저께. 그래서 저도 좀 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이게 청와대 보고됐냐 안 됐냐 이제 이것도 저희가 물었는데 세 차례 보고밖에 안 했다. 당신이 국정원장 되고 나서 임명장 받는 날, 그 다음에 안보장관 회의 또 한 번에 보고 공식적 보고 3번밖에 안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수시 보고 받는다라고 돼 있는 것도 전면으로 부인하고 했으니까 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대면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NLL 관련 자료 공개 과정에 대해서 그다음 작성 과정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대면 보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묻고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요.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 정보위원으로서 정보위 간사만 국정원 회의할 때 내용을 공개를 하고요. 적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더 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겠어요.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남재준 원장의 사실은 극악무도함을 국민들한테 알려야지만 남재준 원장이 빨리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국정원의 개혁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국정원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될 사안이죠. 김현 의원하고 인터뷰할 기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저나 지금 오늘 만약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확정이 되고 7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내일 채택됩니다. 국정조사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그 시기까지도 아마 보고서 채택하는 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수석 부대표가 저희 정성호 의원인데요. 어저께 대략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건 오늘 아마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아무튼 보고요. 채택이 되고 그러면 또 국정조사 특위 꾸리고 이러다 보면 휴가철하고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국정조사가. 예? 저희가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휴가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휴가철. 그러니까 국민들이 휴가할 동안 저희는 일하고요. 국민들이 휴가를 끝내고 좀 선선할 때 국정조사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이번 주는 연예가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장이시죠? 김대호 오마이스타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연예 사병입니다. 네, 그렇죠. 연예 사병이 맞나 근데 연예 병사가 맞나? 이 두 가지가 다 불리는데요. 연예 사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대비되는 단어이고,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병사 같은 경우에는 군인을 이제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예인들 중에 장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예에 활동하다가 혹시 장교로 간 없습니다. 없죠? 네. 저도 아무튼 뭐 장교 출신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걸 믿을 수가 근데 있어요. 이제 지금 연예 병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호칭일 것 같습니다. 뭐 연예 사병이나 연예 병사나 이마나 맞박이나 그냥 연예 병사? 네, 그렇죠. 예. 연예 병사로 합시다. 네. 자, 그 SBS 현장 20일 여기서 어제죠. 어제 방송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막 오르고 지금 그렇게 되던데. 네. 그러니까 상추 씨하고 세븐 씨? 예. 이분들이 뭐 공연 끝나고 안마 실수를 들어갔다? 뭐 네. 이런 겁니까? 들어갔다까지는 맞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븐이 이제 최동욱이라는 본명이고요. 그다음에 예. 또 상추는 이제 이상철이 본명입니다. 예. 본명인데 두 사람이 이제 지난 21일 춘천에서 이제 6.25 전쟁을 상기하기 위해 기획된 장병 위문 공연에 참석한 뒤 그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조금 안마 시술소 이제 본인들은 이것은 안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중국 황실 마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마 실소가 아니라. 네.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간판에 태국 마사지라는 간판에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중국 황실 마사지도 뭐예요? 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 네. 아마 됐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 아니 마사지도 안 받고 한 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는 이제 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냥 나왔고 다른 곳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본인들이 지불했던 돈을 17만 원을 돌려받고 나왔다 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 20일 취재진도 밝혔다시피 없었다. 성매매 부분은 다만 이제 출입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 그 두 양반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도 사실은 뭐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위문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럼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연예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일반 병사들보다 제가 편을 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보다 굉장히 스케줄 부분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보다 더 빠듯한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연예 활동할 때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정도예요? 예. 이 라디오 진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군의 방송.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TV 진행도 해야 되고 이번 행사처럼 각 지역에 돌면서 이제 병사들을 위문하기 위한 공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행사들도 많고 해서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시에 잠을 자고 그다음에 6시에 기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데 이제 이 연예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하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지방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방 행사를 하고서 서울까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국군 홍보단 같은 경우에 용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또 뭐 인근에 있는 이 부대에서 잘 수도 있는 내무반이 비치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숙박업소에 잘 수도 있죠. 만약에 예. 물리적으로 뭐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모텔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공연이 이제 11시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풀이 식사 겸 늦은 식사 겸 뒤풀이 겸으로 해서 인솔자 와 함께 이제 술자리를 가진 것이죠. 술자리를 가졌고 이 상추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 대상이에요. 예. 군 면제 대상인데 본인이 이제 자원 입대한 겁니까? 3급으로 이제 체력을 길러서 건강상 문제를 해결하고서 재검을 받았구나. 재검을 받아서 입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허리나 아니면 이제 관절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 외박이나 외출, 휴가 때 이제 외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인솔자에게 지금 너무
그 몸이 안 좋으니 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허락을 받고 나간 케이스죠. 인솔자는 물론 장교일 거고. 그렇습니다. 국군 홍보단 책임자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분명히 이제 과연 일반 사병과는 다르게 어떻게 인솔자가 마사지 좀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렇죠. 지적 대상이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세븐과 상추 씨 얘기해서 좀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네. 연예 병사들 이야기 한번 일반으로 가보시던가. 얼마 전에도 가수 B. 네. 가수 B 씨가 이제 그 배우 김태희 씨하고 연애 중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휴가가 너무 잦았고 그래서 뭐 나와서 김태희 씨하고 데이트하는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이런 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특혜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전에도 연예 병사들 같은 경우는 휴가가 너무 잦다. 일반 사병에 비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진실이 뭐예요? 네, 그 진실은 제가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아마. 네. 뭐냐면 먼저 B 얘기부터 하죠. 네. 그 국방부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네. 이 가수 B가 이제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네. 해서 이제 일주일의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예 병사에 대해서 외출된 간부가 인솔하고 야. 그리고 또 오후 10시 이전 부대 복귀를 원칙으로 하겠다. 예. 이런 시행 방침을 밝혔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요번에 또 이제 그게 나온 거잖아요. 터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연예 사병과 같은 경우에 저는 그 한번 한 몇 년 전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 차원에서 그 충남 계룡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를 조금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연예 병사들과 이야기도 나눴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요?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무슨 뭐 유격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국군 홍보단 들어가면 네. 계속 뭐 자기가 하던 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예. 뭐 처우도 훨씬 좋을 거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방부와 그다음에 또 대민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군에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네. 연예사병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번 사건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연예사병들이 일부 사역에 동원된다는 의혹이 있어요. 예? 사역. 무슨 사역이에요? 뭐 그 영광급 그 간부들의 예. 뭐 아버지의 환갑잔치라든가 돌잔치라든가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노래 불러준다든지 사회 봐준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언은 이제 뭐 지금 제대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연예 사병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사역에 동원됐던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다. 그게 언제 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그 연예인은 언제 때입니까? 그 시점이 사역에 동원된 시점이? 병장 시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4년 전 얘기죠. 그럼 뭐 고래적 얘기도 아니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사실은 저희 오마이 스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예.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 SBS 현장 21이 연예 사병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진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사역에 동원하다 보니까 연예인에게 어떤 그 미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종의 보상 내지 대가로. 그렇죠. 영광급이면 뭐 특박 이런 거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 그래서 형태들. 특박 이런 게 많은 겁니까? 그런 형태들도 있고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갖다가 많이 공연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국방부의 모든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녹음이나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뭐 녹음실이나 이런 것을 외부 자원에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외박이나 외출들이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복무 과정의 연장선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향 기자재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그것이 일반인들 눈에는 이제 뭐 휴가 나온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비춰질 있다.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 경우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A라고 하는 연예인 출신 그 병사가 1년에 몇 번이나 휴가를 나가는 이런 거 근데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기록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일반 병사보다는 훨씬 많은 그 숫자의 그러니까. 외출 외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연하죠.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연예인 출신의 병사들이 그렇게 그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김대엽 편집국장께서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아,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네. 휴가를 주는 입장에서 국방홍보원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병사들이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행군을 하고 네. 내지 비상 대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런다고 다 그럼 휴가 주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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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그 논리도 좀 약간 궁색하다 이거지.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연예 사병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잘못 그 혜택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출신에서 그러니까 그 군에도 보직이 많으니까 네. 자기 특기를 살려서 뭐 그렇게 하는 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문선대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문선대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문선대라고 해서 이제 해병대, 네. 뭐 해군, 네. 공군,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뭐가 있죠? 육군. 육군. 제가 전경 출신이라서요. 아, 정규 출신에서요? 뭐 마지막에 네. 육군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근데 예전엔 다 나눠져 있었는데 네. 차인표 씨, 구본승 씨 등이 이제 그 입대했을 때 통합을 합니다. 아, 문선대가 예를 들어서 해병대처럼 독립된 부대였는데 네. 이게 통합이 돼버린 건가요? 네, 국군 홍보단으로 해서 네. 출범을 하게 돼요. 네. 하면서 그때 당시 X세대라고 해서 90년대 네. 초특급 스타들이 한꺼번에 입대하자 네. 국방부에서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영화 한 편을 제작해요. 그 영화가 뭐였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는데. 국방부와 일반 영화사가 네. 합작 형태로 해서 초특급 스타들을 내세운 알바트로스라는 영화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흥행에는 좀 성공했어요? 참패했죠. 아니, 그 배우가 누구였는데? 차인표 씨, 구본승 씨, 네. 그다음에 이희재 씨, 뭐 그다음에 또 최진영 씨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럼 완전히 그때 당시로면 완전히 톱 A급 그렇죠. 배우들인데 캐스팅했는데 흥행에 참패했어요? 네. 스토리가 뭐였어요? 뭐 인민군 장교도 나오고 뭐 저는 아예 안 봤는데 뭐 국군 장교도 나오고 해서 뭐 군의 뭐 그 사기를 진작하고 뭐 반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뭐 그런 영화였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X세대 스타들이 이제 그 한꺼번에 입대를 하니까 예. 관리가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알바트로스 만든 그때 국방 홍보원이 그때 생긴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점들이 그 발생을 하냐면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국방 홍보원에서. 진짜? 네. 그래서 합작인 형태이지만 국방부 예산으로서 이들이 관리돼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그 연예인들이 군 입대를 하니까 어떤 그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 연예 접근을 하게 활용을 되고 하는 거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월급은 몇만 원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가게 됐고요. 민간 쪽에서 또. 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익화 사업을 갖다가 내세웁니다. 어떤 수익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국방 예산으로서 그냥 홍보만 하면 되는데 아예 이제 이 수익 창출을 해서 너희의 예산은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을 안 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예. 독립체전제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위문열차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우정의 무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협찬을 붙게 돼요. 지역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현지 슈퍼마켓이나 이런 분들이 협찬을 하면서 사인회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협찬 대가를 또 줘야 되는 거. 그렇죠. 하다 보니 이제 연예 병사들 같은 경우에 참 그 사회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인회 한번 하게 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데. 한번 사인하면 그렇게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군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걸 다 공짜로 해줘야 되니. 그렇죠. 얼마나 억울한 사연이 있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게 연예병사들이니까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사업의 의무를 하러 입대하는 네. 거고.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 당시 이제 제가 한번 어떤 그 행사에 참가했는데 홍경인 군하고 지성군이 이제 입대했을 당시에요. 했는데 두 사람을 이 군대 인력이 없어서 인솔관이 없어서 저희 쪽 아시는 분이 일반인이 서울 부대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군의가 바짝 들어 있었죠. 근데 홍경인 군하고 지성군 보고 그래도 힘드니까 그 휴게소에서 뭐라도 먹고 가자 하니까는 뭐가 먹고 싶냐 그러니까는 아이스크림이요. 하더니 조수바를 먹고요. 저기 형님 저 조수바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되시겠어요?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병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기자와 이제 연예인으로 만났지만 이제 군복을 입은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형님 진짜 죄송한데 간부 모르게 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통화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 연예병사가 그 외부랑 좀 애인이랑 통화를 할 수 있겠도록 배려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흐트러진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김대호 국장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연예병사들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여기는 또 돈의 논리가 있어갖고 예산 배정 제대로 안 해주고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연예인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굴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마구 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예 병사들에게 일정하게 또 그러니까 원기 충전하고 환기할 수 있는 휴가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대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렇다면 국방홍보원은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구만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부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 그러니까 유승호 군이나 아니면 뭐 현빈 군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본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고 난 일반 병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병사가 그 국방 홍보원에 가서 조금 뭐 편하게 생활하고 뭐 그 방송 출연도 하면서 그 감을 갖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아예 그냥 목표로 하고서 입대하는 연예인도 있지만 아예 나는 그냥 그 복무 기간 동안에는 일반 군인처럼 행동을 하겠다 해서 이제 뭐 전방부대 배치받고 하는데 하면은 꼬시러 오는 거예요. 다시 국방홍보원으로 와라. 여기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는 이제 굉장히 그 자대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가지 그래 뭐 이런 식이 된다 보니까 뭐 한 1년 그 자대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국방홍보원으로 전출을 가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국방홍보원 입장에서는 그런 그 연예인 출신 병사 데려가야 되겠죠. 장사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빈과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의 문제점이겠지만 화보지까지 발간을 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수익 사업으로 했고. 돈 받고 팔았나요? 돈 받고 팔았죠.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만 이 한국형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뭐라 그럴까요? 홍보 행사에 프리젠테이션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죠. 뭐 그 정도니까는 뭐 B에게 그 국방부 차원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외박 주고 싶었겠죠. 팔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가장 근본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국방예산 투입 안 하고 니네 연예인 많이 있으니까 얘네 데리고 장사해서 니네가 알아서 운영해봐.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랬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화된 겁니까? 이런 현상이? 근데 그래서 그 국방홍보원 소속으로 연예병사로 복역을 하다가 전역을 하면 좀 지나면 이제 솔직한 얘기들 털어놓을 거 아닙니까? 연예병사 생활이 어땠답니까? 뭐라고들 합니까? 차라리 일선 부대에 가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연예 병사이면서 병사이기 때문에 돌잔치에 가야 된다든지 사역에 동원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행사 부분들이나 과도한 스케줄 부분, 잠을 잘 수 없는 부분,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일반 병사들과의 위화감 부분,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그 일선 부대에서 근무했었던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뭐 저도 뭐 전경 출신으로서 그 끌려간 케이스거든요. 육군에 입대했는데, 근데 뭐 자랑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연애 사병들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잘 얘기 안 하려고.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왕년에 군대 있을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를 안 하죠. 대부분. 내가 축구 선수였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일반 병사로 간 그 연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 병사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아주 스타였잖아요. 네, 송승헌 씨. 그러니까 스타였던 사람이 일반 병사로 가요. 땅깨로 가. 네. 그 내무반 생활을 하고 거기에는 그 선임병들도 있을 거고 관계는 어떻답니까? 오히려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른 병사와의 관계 역시 다른 병사들이 저 연예인 뭐 여기 와서 뭐 하기 귀찮은 거 아니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후임병을 하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가슴으로 품어주고 내무반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죠. 얼차례 이런 거 안 시킨다니까? 얼차례도 받죠. 단지 얼차례도 그거 빼놓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 연예인과 그 군복무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병역 기피 얘기가 과거에 많이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그 많이 입대를 하고 있어요. 예. 나올 만한 기피 방법을 이제 모두 다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동원할 기피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새로 나오겠죠 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그 통설처럼 얘기 나오는 게 한창 뜨고 있는데 군에 가면은 그걸 끝이다 연애 생명이. 네. 그래서 기피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댔잖아요. 가장 이제 활동 그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나이 자체가 젊은이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보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0살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데 연예계 활동 역시 그 나이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뤄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휴학을 해서 한 4년간 뒤로 미룬 후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그렇죠. 휴학을 해서 또 미루고 해서 맞아. 29살 뭐 30살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병역 이제 부정한 방법을 써서 병역 기피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연예인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따로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을 해도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당시 이제 병역비리 부분들의 연예인들이 많이 연루됐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브로커가 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자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뭐 몇몇은 이제 브로커하고 접촉을 했지만 브로커들이 이 매니저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일정 금액을 받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브로커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빠질 방법이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뭐 이 사유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 이 정신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한데 뭐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적인 부분은 없는 거. 네. 이거 질문 안 해도 되는 건데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군대 가 있으면 애인이 면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연예계 커플인 경우에 그 스타인 여자친구가 면회도 오나요? 가끔 온대요. 가끔 오고 그다음에 뭐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매출이 많기 때문에 굳이 면회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핸드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연예병사들 같은 경우에 군무원이나 이 국방방송에 종사하는 일반
그 작가, 네. 뭐 PD, 뭐 이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일반 병사와 를 차단하기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다 대부분 영내 생활을 하니까 네.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는 건데 연예 병사 같은 그게 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연예가 키워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 이른바 세트죠. 선거 개입 사건과 이 회의록 무단 공개 사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인데요. 이참에 뽕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국정조사일 겁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가 국정원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야당 의원들의 분발, 분투, 그다음에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예리함, 이런 것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관철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싸움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를 하면서 오늘 이탈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